사실 이 리뷰는 일부분을 발췌한 거라 앞부분은 굉장히 많은 그 칭찬이 있었는데 여기 부분은 조금 부정적인, 어떻게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좀 비평적인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한 가지 왕의 자질이 아니라 혈통이 강조된 점은 아쉽다. 스카가 왕국을 망치면서도 유일한 혈통이기 때문에 사자들의 반발 없이 왕위를 유지했다. 신바가 등장하자 적자라는 이유로 스카의 왕위가 위협받는다. 물론 신바가 왕의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관객들은 알고 있지만 사자들에게 신바의 자질을 보여주는 장면은 없다. 군주제 이야기이니 당연할 수도 있으나 신바의 능력과 자질을 더 보여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디즈니 이야기들을 보면 조금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은 좀 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비판들이 쭉 있어 왔죠.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 인종차별적인 요소들이 이제 굉장히 고전 디즈니에는 많이 묘사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또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왕자와 개구리를 공주와 개구리로 바꿔서 이제 흑인을 주인공으로 한다든지, 또는 그 전에 이제 포카혼타스 또 뮬란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좀 의도적으로 이제 그런 요소들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뭐 디즈니에서 이런 거를 뭐를 지향한다든지 강조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내용의 일부로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이분의 얘기에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은 우리가 왜 어떤 왕이 되는 이야기의 서사를 보면 다 이 사람이 자기 능력이나 자질을 입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혈통도 혈통이지만 이 사람의 능력도 되니까 왕이 된다라는 건데, 심바는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특히 뮤지컬에서는 이제 날라나 이런 주변 캐릭터에서 약간 주체적으로 내가 가서 구해야 돼, 이런 게 물론 있지만 좀 더 주변인들에서 약간 등 떠밀린다 그러잖아요. 약간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약간 텍스트나 이런 연극적으로 분석하면 아마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떠신가요? 프로듀서로서. 이거는 프로듀서가 한테 아니라 국장님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자기가 모르게 남한테. 아니,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라이온 킹은 물론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작품에서 어디에 중심을 주고 이야기를 전개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작품에서는 뭐 애니메이션도 그랬지만 그 뮤지컬에서는 확실하게 삶의 순환하고 그 무파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를 그 심바가 이어받고, 끊임없이 삶은 삶과 죽음이 순환한다는 데 포커싱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사소한 부분들은 조금 좀 간과했던 게 아닌가 싶고, 또 이게 우화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약화돼서 표현되고 그렇게 관객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PD님은 뭐 워낙 많이 보셨겠지만 뭐 가장 최근에 봤을 때 우리가 아니면 관객들이 약간 놓치고 있다, 이 진면목을, 이 라이온 킹의 너무 유명한 장면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이 장면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나 뭐 이렇게 한 장면 놓치고 있다, 혹시 그런 장면 있으면. 제가 인상적으로 보는 건 He Lives in You라는 그 장면에서 심바가 아주 위험한 그 코끼리 무덤까지 갔다가 생명을 잃을 뻔한,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들을 잃을 뻔한 그 경험을 했다라는 게, 이 아이가 내가 없을 때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덜컥 하게 되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이 사자의 이 가면을 내려놓고 아버지와 아들로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없더라도 네 마음속에 내가 또 너의 조상이 또 별이 돼서 너를 지켜주고 마음속에 영원히 널 지켜줄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가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전에는 못 느꼈던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애니메이션보다 이제 뮤지컬에서는 그런 어떤 삶의 순환, 이런 주제가 뭐 곳곳에 강렬하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공연의 오프닝을 보면 서클 오브 라이프라는 걸 보면 그 원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서클에 굉장히 좀 메시지를 담은 것 같아요, 줄리 테이머 자체가. 그래서 이 공연에 보면 삶의 순환이라는 게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이 동물들의 이야기에 담아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지고 뭐 새벽이 다시 떠오르고 뭐 이런 내용들이 그냥 들으면 그냥 당연한 얘기들을 이 공연을 보고 나면 굉장히 뭔가 새롭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좀 뭔가 희망에 차서 좀 뭔가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좀 인상 깊었고요.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권선징악을 대부분 동화에서는 많이 쓰잖아요. 특히 이제 이 해피엔딩을 가려면 다 권선징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라이온 킹은 굉장히 세련된 방식의 권선징악인 것 같아요. 이 권선징악 자체도 하나의 이 서클처럼 느껴지게 그 두 접점을 되게 잘 그 프라이드랜드인가요? 그 바위에 근데 거기 올라가게 딱 하는 그 장면이 저는 아 이게 권선징악이기도 하면서 이 서클의 생명의 순환 만 그걸 같이 굉장히 잘 만든 장면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신바가 처음 태어났을 때 딱 올라가는 그 어떤 탄생의 공간이면서 그게 딱 이제 무대가 순환하고 나면 이제 코끼리 무덤, 죽음의 공간이 이렇게 순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두 공간이 그 나선형 구조로 네네.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공연을 보시면서 공연 내에서 줄리 테이머가 얘기하고 싶은 그 균형감에 대한 또 서클에 대한 그런 그 숨바꼭질처럼 숨겨놓은 그런 것들을 찾는 재미도 굉장히 또 다른 재미를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애니메이션하고 스토리가 그게 달라진 건 아닌데 무대를 옮기면서 보는 재미뿐만 아니라 이렇게 찾는 재미라 그럴까요?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좋아하시는 그 He Lives in You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에는 없는 노래. 없는 노래죠. 네. 그 노래가 들어오면서 또 그런 그 어떤 세대의 순환, 삶의 순환이 더 강조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그 조금 그 나라마다 현지에 맞게 좀 바꾸는 어떤 노래나 대사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지화를 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저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어린 심바가 날라와 함께 그 코끼리 무덤으로 찾아가는 과정 중에 Can't Wait to be King이라는 자기 왕이 되고 싶다는 노래를 하면서 내려오는 그 커튼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화려한 커튼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원래 그 원 대본에는 어떤 미국에 있는 뭐 백화점에서 산 뭐 샤워 커튼 같아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대구에서는 저희는 서문시장이라는 명칭을 썼었고요. 서울에서는 지금 동대문 시장을 쓰고 있고 저희가 부산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어떤 곳을 쓸지 예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막 시작할 때 그 자주가 새로운 왕이 스카가 왕이 되면서 그 세장 속에 갇히게 되죠. 세장 속에 갇혀서 굉장히 자신의 그 구슬픈 사연을 노래하면서 난 왜 갇혀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나라는 노래를 이제 루이 암스트롱의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이라는 노래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 좀 구슬프게 좀 슬프게 늘어지는 느낌으로 불러요. 그랬더니 이제 스카가 거기에 좀 화가 나서 좀 상큼한 노래를 좀 불러다오 했더니 이제 그 Let It Go라는 노래를 불러서 역시 가사도 난 여기서 나가고 싶어라는 말을 하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디즈니에서는 그 노래를 한국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좀 구슬프고 늘어진 노래가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 뭐 쑥대머리 쑥대머리요? 춘향 쑥대머리나 뭐 아니면은 그 정선아리랑의 그런 좀 구슬픈 가락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었고요. 쑥대머리 하면 완전 파격적이겠는데. 디즈니에서 거의 다 제작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로컬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둔다고 하지만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내 프로덕션에서는 이 작품에서 하는 역할이랄까 뭐 작품적으로나 어떤 걸 할 수 있으신가요? 작품에 참여하는 방식에서는 이제 자막 작업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요. 영어로 하는 노래를 한국 대중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줄리 테이머가 갖고 있는 그런 철학과 그런 심오한 뜻들을 어떻게 말 한마디에 담아서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기울였었습니다. 이 한정된 공간에 정말 가독성 있게 이거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자막 작업을 어떻게 했을까를 좀 유심히 봤었어요. 근데 너무 매끄럽고 깔끔한 거예요. 심지어 지금 유행어 같은 그런 표현도 가끔씩 등장을 하는데 이게 뭐야 뜬금없이 이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잘 녹아들고 굉장히 적절하게 사용이 됐고 그러면서 정말 핵심을 놓치지 않는. 왜냐면 저는 그 라이온킹 애니메이션을 한 20번 이상 봤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워낙 명성이 있고 기대치가 높은 작품이다 보니까 작업에 참여하는 영광도 있지만 그만큼 부담도 큰 작품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굉장히 좋은 작품이 만들어졌고 많은 관객들이 그 가치를 알고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스테이지 감동 정산 이 처음 해보셨잖아요. 녹화 이 방송에 참여해 보니까 어떠신가요? 뭐 좋아하는 컨텐츠의 이야기를 이렇게 또 그 관계된 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뮤지컬 속에만 빠져 살다가 네, 이렇게 음악적인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새로운 정보들도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국장님은 안 해도 되지. 저는 하지 마. 안 들어도 돼. 저희 스테이지 감동 정사는 여러분의 리뷰로 완성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래 자막 이렇게 확인하시고 스테이지 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댓글, 해시태그 다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온킹 편의 리뷰를 남겨주신 나무그늘 아래님, 레벨로님, 그린랜드님께는 공연 초대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테이지 감동 정산 라이온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그 관객분들이 조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니 너무 집중해서 공연을 보고 있다는 걸 무대에서도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공연이 끝났을 때 정말 기립을 해서 박수를 쳐주시는 걸 보고 아 정말 이 공연을 즐기고 계시구나,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